자, 비트코인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오면 이 박스권 그대로 가지 않을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은요, 이 90K 아래에서 88K 위에서 에너지를 응축시켜 놓은 이러한 상태이고요. 동시에 일봉에서 내려오는 이러한 하락 추세선을 처음으로 지금 시가로 지지를 밟고 일어섰습니다. 그러니 오늘 종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구조에서 방심하고 있다가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거 한 방이면 돌파든 청산이든 뭐 하나에 반드시 방향이 터지겠죠. 특히 이런 박스권에서는 에이 아직은 아니겠지 하는 이렇게 타이밍을 놓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오늘이 아니더라도 곧 다가올 타이밍에 대해서 롱숏 이 방향만 맞추면서 기다리는 사람들 이 자리에서 종가를 위로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제가 개미부터 털고 갈 조건인지 아니면 오늘 어떻게 차트 방향이 이루어지는지 모두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우상향 계제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또 한 번의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루한 박스권 속에서 또 한 번의 격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제가 오후장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차트 준비해왔으니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전 관점인 현재 차트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계속해서 단기 방향에서도 오늘 같은 날은 여러분들이 무작정 아래나 이런 것만 보고 있는 게 아닌 조건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현재 단기적인 방향만 보더라도 이 장기 추세선에서 보는 이 지지선을 눌러주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뭐 물론 오늘 같은 날은 양쪽으로 지금 청산 히트맵 놓여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다시 내려올 것이 고 만약에 저녁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잘 터져준다면 둘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올라가든 아래로 털든 또 하나의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이 박스권 사이에 있었죠. 자, 요 사이에 있으면서 사람들 지금 심리가 어떻냐. 아, 여기에서 롱 타고 뭐 여기까지 먹고 다시 위에 에서 숏하고 수익 내기 너무 좋은 장이네. 자, 이럴 때 보통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출발이 바로 이 시장에 들어와서 여러분 당장 내일 상승일 거예요. 이렇게 말은 못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출발에 대해서 조금 더 좋게 볼 수 있는 건요. 날봉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락 추세선을 처음으로 시가로 이렇게 다시 한번 밟고 올린다. 그러니 오늘 종가가 굉장히 중요한 편이고 또 하나 우리 이평선을 틀어봤을 때도 지금 어떻다? 밟고 올라가는 중에 있다. 정말 너무 오랜만에 밟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 또한 우리에게는 굉장히 유의미한 그러한 차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무언가가 변하진 않더라도 지금부터는 이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들이 준비가 좀 돼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변동을 오늘 차트에 줄 수 있는 지표 발표 뭡니까? 바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말 그대로 미국에서 실업한 사람들 중에서 이 실업수당 청구한 사람들 몇 건이나 되냐 이걸로 미국의 경제를 알아볼 수 있는 건데요. 자, 이게 왜 중요하죠? 이것을 지표 결과를 보고 나서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 또 한번 이런 결과나 의견들이 오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상화폐는 그런 것들의 기대에 힘입어 실망감에 힘입어 방향성을 정하기도 하죠.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얼만큼의 예상 범위 예측이 와 있냐. 자, 예측은 219K고요. 이전은 214K입니다. 자, 이대로 올라간다고 하면요. 두 가지의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예측과 똑같이 나온다면 이전보다 올랐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 고용이 좋지 않다. 그러니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9였는데 딱 219에 나오면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안 좋기 때문에 동렬로 장에 그렇게 무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것이 악재로 반영돼서 조금 내려갈 수는 있겠으나 지금 계속 박스권 유지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 FOMC가 있었는데 FOMC 의사록에서 큰 변화가 없었죠. 자, 이 안에서 어떤 말 했죠?
금리 인하는 할 것이다, 할 것 같다. 근데 여전히 뭐가 중요하다? 인플레이션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오늘 신규 수rop수당 건수 제가 왜 계속 강조를 하냐? 지금 이평선을 처음으로 밟아주고 또 하나 이 추세선을 처음으로 넘어준 상황,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 뭔가 이런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지표 발표가 동반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엄청나게 또 한 번의 사활을 걸어볼 수 있는 그런 차트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상치 대비로 단타 청산 구간이 뭐 커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오늘처럼 이런 루즈한 박스권은 작은 수치에도 여러분 반응이 옵니다. 자, 그러니 이런 심리적 변동성 촉매에 우리가 대비를 하려면 차트 분석이 좀 완벽하게 돼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다른 곳에서도 이번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 발표, 자, 회의록이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것들은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에 크게 증폭시킬 수 있다. 그래서 연휴 기간 유동성이 부족하고 미국 증시가 1월 1일에 휴장을 하기 때문이다. 자,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특히나 12월이나 1월에는 여러분도 바쁘시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세나 매도세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월 1일에 휴장까지 해버리면 언제? 오늘 같은 12월 31일에 지표 발표는 큰 영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차트를 한번 분석하면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지금까지 12월에서 1월은 좀 어땠나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봤을 때 우리가 작년을 한번 보면요. 우리 12월에 어땠죠? 여기가 지금 12월입니다. 자, 계속 내려가죠, 여러분. 12월에는 하락장이 또 왔었다. 자, 근데 또 이게 12월 25일에 뭐 랠리를 밟았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자, 그냥 1월 달부터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번 뭐가 옵니까? 이런 하락장이 왔다가 다시 올라가면 개미들이 올라타니까 개미 털기 한번 해야겠죠? 그리고 다시 상승 올려주고 조정장 나오고 요런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말고 이전 연도는 어땠을까요? 자, 이전 연도 한번 확대 한번 해보면요. 이전 연도도 어땠다? 12월 같은 경우는 뭐 무난했다. 막 그렇게 엄청난 상승장도 아니고 박스권을 그리면서 엄청난 장을 형성했습니다. 자, 여기도 매한가지 박스권이죠. 근데 1월달 시작하니 한번 쫙 싸주고 다시 한번 조정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1월에 왜 들어올까요? 새로운 편성, 우리 포트폴리오, 모든 기관들의 새 출발. 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12월에 단기적으로 주춤했어도 1월에 한번 상승을 보여주는 이러한 자리들이 나오고 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더욱더 극명하게 보이는데요. 자, 11월부터 여러분 어떻나요? 아래로 툭 떨어지더니 여기에 지금 어때요? 엄청난 박스권이죠. 지금보다 더합니다. 근데 12월부터 쭉 올라가면서 상승장 나오고 또 한 번의 조정 나오지만 여기에서는 한 번의 상승을 밟아줬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 12월은요. 역대 우리 지금장이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뭐가 있다? 하락을 이렇게 가져오거나 박스권을 만드는 장들이 겁나 많다. 그러니 우리가 1월에 요런 자리들에서 언제까지 나태하게 굴 거냐? 아니죠. 이제 곧 올릴 장에 대한 대비를 또 해줘야 된다. 그리고 만약 올린다 하더라도 다시 터는 장 얼마든지 나올 겁니다. 상승이 있으면 조정도 있고 하락이 있으면 상승도 있는 장, 이게 비트코인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 역시 대비를 하면 될 뿐입니다. 자, 그럼 차트 구조를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야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봐야 될 건 하나인데요. 우선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청산 히트맵이 있기 때문에 지표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스터디룸 가지고 가고 있죠. 오늘 지표 발표도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계속 저녁에 매매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제 관점을 공유 드릴 테니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제 관점과 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다면 참고하시면서 매매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보면 될 게 뭐냐? 우리 우선적으로는요, 1시간봉에 ICT가 있습니다. 자, ICT는요, 제가 만든 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 더보기 고정 댓글 참고해서 받아가시면 되고요. 요건 어떤 지표냐? 우리 오더블럭과 FEG들 중 두 가지를 한 번에 보여주는데 그냥 합쳐놓은 지표 아니겠죠? 자, 그 중에서 거래량을 동반한 우리가 상단과 하단에서 강력한 진입가와 목표가가 돼줄 수 있는 지지저항을 보이는 애들만
모아서 보이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뷰에 있는 오더 블럭과 FAG를 틀어도 안 나오는 것들이 있다. 간혹 어떤 거? 이런 오더 블럭과 아래에 있는 매수 오더 블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RCD 지표를 활용하면 우리 뭐가 보이나요? 1시간 지표 위에 일목구름과 그 다음 위에 우리가 어제자 목표가로 뚫지 못했던 자, 딱 목표가로 설정해 놓았던 이 상단 부분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요 구간을 터뜨리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위에 있는 청산 매물대 깨트린다고. 근데 위에 보이면요. 청산 매물대가 한 90.1K까지 있습니다. 자, 요건 뭐냐? 이전 고점과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단 익절하셔야 되고요. 다만 위에 있는 오더 블럭까지 도전을 할 수 있을까? 다시 던지지 않고 여기서 한 번 더 올려줄까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 하방으로 간다고 하면 일단 이 1시간 봉의 일목구름을 넘지 못했다는 거겠죠. 자, 그럴 때는요. 우리 하방에 있는 이 채널 보이시죠? 단기 채널입니다. 우리 계속 상승장을 만들어가는 4시간 봉의 저점과 저점 12월 19일, 12월 26일을 이은 채널이기 때문에 우리 이곳을 빠져나가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여기서도 보면 빠져나왔지만 다시 올라갔잖아요. 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여기 어디였다? 우리 옵션 만기로 인해서 거래소가 끌어내린 자리였다. 그러니 당연히 올라갈 사람들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기를 뚫으면서 이 아래에 있는 일목구름 동시에 뚫고 내려오면 아래 구간 청산할 겁니다. 그러니 아래 구간 내려올 때는 요 구간들과 지금 볼 수 있는 가격대 86.6K 등을 대비하면서 다시 한번 반등에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곳들의 지지 저항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면 어제 우리가 냈던 목표가 수익도 낼 수 있겠죠. 자, 4시간 봉의 이 일목구름 아래에서 지지를 받는다. 일목구름 아래는 뭐가 될까요? 캔들의 아래에 있는 일목구름은 지지를 받고 상단에 있는 구름은 저항을 준다. 그러니 진입을 하고 윗구간에 있는 익절가 어떻게 나왔죠? 1시간 봉에 있는 우리가 오늘 넘어야 되는 이 FAG 여기까지 주면서 우리가 어떤 수익을 냈다? 자, 42.64%의 해당 수익을 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수익 공유 관점 제가 유튜브로도 드렸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실시간으로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수익 보신 분들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연말 계속해서 수익 조금씩이라도 내가면서 가져가고 있으니 우리 조금 더 파이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 우리가 여러분들 항상 청산 매물 보면서 방향만 정하고 조건 충족했네. 위로 가자, 아래로 가자 이런 것만 보시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하게 또 볼 것은요. 오늘 아무래도 지표 발표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뭔가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또 저도 스터디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지만요. 이런 청산 매물대가 있을 때는 좀 반락하는 경우, 그 다음 반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다고 해도 오늘 매수세가 크게 따라주지 않고 지표 발표가 좀 엉성하게 나온다고 했을 때는 반락을 해서 다시 뭐 저점을 올릴 수도 있고 이런 구간으로 다시 내려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 아래쪽으로 지표 발표가 좋지 않아서 떨어뜨린다고 하더라도 이런 구간이나 아래에 있는 FAG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오전에도 타점을 드렸지만 오후 타점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가져왔습니다.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대비를 하실 분들은 전략 싸움에서 차라리 스터디룸을 봐주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상방 1차 같은 경우는 조금 안전하게 들어가실 분들은 FAG, 1시간 FAG의 상단을 밟고 올라섰을 때 가주시는 게 좋고요. 자, 하방 같은 경우는요. 지금 FAG 말고 일목구름 여기 겹치는 구간 있죠. 자, 여기를 뚫고 내려왔을 때 어쨌든 4시간 봉에서 하나의 지지를 뚫고 이 단기 채널을 뚫고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반등 못했을 때 2차로 가는 겁니다. 그때는 제가 청산 매물대 보고 있는데요. 만약 이런 구간 뚫려서 내려간다고 하면 3차로 잡으셔도 되고 내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그런 분들은요. 차라리 밑에까지 찍고 온다고 해도 요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요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까지 찍었어. 근데 청산 매물대 아래에서 반등이 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안전하게 요 구간을 지켰다 할 수 있는 거고 요런 구간에서도 3차를 뚫었어요.
근데 요 구간에서 반등이 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오죠. 근데 내가 여기 뚫릴 위험도 있어서 겁이 났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요런 상단에서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렇게 1차가 88K 부근, 두 번째 2차가 87.5K 부근, 세 번째가 86.6K 부근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방 같은 경우는 89.4K 부근인데 제 채널 같은 경우 이렇게 추세선 모두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요거 신청해서 그대로 트레이딩 뷰 복사 여러분 가져가셔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표나 저희 스터디룸 혹시나 못 들어오신 분들, 그런 분들은 지금 영상 아래에 보시면 더보기나 고정 댓글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링크 들어가셔서 기타 부분에다가 지표 혹은 1번에 있는 스터디룸 그리고 차트 필요하신 분들은 5번 아래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구글 폼 불편해 하시는 분들 좀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010-8179-6630 여기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필요한 거 정리해서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좀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상승이라고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돈 받고 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정도는 써주시는 성의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그렇게 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스터디룸 참여 원하시는 분들도 한번 들어와서 정보 받아보시면 나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같은 장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좀 중요한 장에 와 있어요. 날봉에서도 뭐 이평선 같은 경우도 지금 너무 보기 좋게 오랜만에 지지를 밟아줬고 그 다음 우리가 보고 있는 추세선도 같이 지금 지지를 밟아줬기 때문에 굉장히 단번에 무언가가 변할 장은 아니지만 오늘 지표 발표도 있고 하니 마무리만 좀 잘해준다면 그래도 가능성에 조금 더 올려주는 그런 장이 아닌가. 그리고 여러분들 아무도 모르시겠지만 비트코인은 착실하게 저점을 높이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박스권을 계속해서 이어가다가 개미들이 놓칠 때 한 번에 열어주는 이런 장 나왔다가 그리고 개미들 올라타면 거기서 한 번 더 내리는 그 장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차트가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얼른 이 장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2026년 잘 맞이하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한 해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내일은 영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1월 2일 새로운 2026년 웃는 모습으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5년의 정수연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계속해서 소통방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후속 타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